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단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eward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혹시 이거 뭐 딱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영어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stewardship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집사예요, 집사. 왜 그 서양의 어떤 대저택에서 그 주인 대신에 집안일을 꼼꼼하게 맡아보는 집사. 그 집사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단어, 이 영어 단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지금 이제 항생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 이 스튜어드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생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균이 점점 더 이 항생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 이전 세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 항생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각 병원에 그 병원마다 감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염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감염 내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요 멤버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항생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분석합니다. 적절 사용 여부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를 사용했느냐, 또는 적절한 루트로 사용했느냐,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했느냐, 균에 맞춰서 잘 사용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이제 마일드하게 나가는 곳에서는 그냥 한번 쭉 통계를 뽑아보고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방향 쪽으로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 정도 하는 스타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왜냐면 메일을 안 읽으면 그만이고 뭐 메일 본다 할 때 이게 무슨 뭐 헛소리야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안 해 이러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크게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했습니다. 어그레시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감염내과 의사만이 일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에 오더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약이든지 다 오더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항생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코마이신. 예. MRSA에 쓰는 방코마이신이라든지, 테이코플라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상위 레벨에 속하는 그런 항생제거든요. 또는 4세대 세파에 속한 세페피밀 이런 것들의 오더는 아예 그냥 일반 의사는 내지 못하고 감염내과 의사만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았죠. 누구의 불만이 제일 많았을까요? 바로 이 오더를 내야 되는 펠로우의 불만이 제일 많았겠죠. 왜냐면은 이 오더를 감염내과 교수님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냥 밑에 있는 따까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 펠로우가 사실 그 따까리 같은 그런 역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공의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펠로우가 이제 이 잡을, 근데 이런 항생제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항생제를 다 관리하고, 그거 갖다가 오더를 내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죽어납니다. 밤새야 돼요. 이 오더 내느라고 밤새야 돼요. 이 일이 재밌냐? 그렇지 않죠. 환자가 다 보고, 이 감염내과에서 되게 꼼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또 이 코엘로 꼼꼼하지 않게 그냥 대충 해서 내면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에요. 별로 보람도 없고, 되게 힘든 일에. 사실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랑 가까운 동료가 이제 이런 역할을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농담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은, 이 항생제를 쓰고 싶은데 오더권을 감염내과 의사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한테 한번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과.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좀 팍팍 쓰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루틴대로 못 하거든요. 예, 자꾸 쓰지 말려 그러고, 뭐, 이제, 조금 쓸라 그러면은, 왜 꼭 써야 되니? 꼭 써야 되니? 이거 또 물어보고, 써야 되면 이거 쓰면 어떠니? 자꾸 간섭을 하니까, 좀 귀찮고 힘들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이제 뭐, 이 감염내과 의사가 이 수술하는 과에 어떤 교수님보다 더 어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교수님도 이 교수님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힘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의사 사회는 약간 힘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거 있거든요. 이게 누르면은 전화 안 받고 막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항생제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되게 뭐 이건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최근에는 그냥 이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 소식은 잘은 모르는데 일부 이제 좀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감염내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오더를 내면 그걸 이제 승인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히 좀 잘 정착이 돼서 항생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병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어찌 되었건 간에 나름대로의 이런 항생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반드시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 단어,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 실제로 이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